혹시 영화 보고 실망하셨나요?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디스클로저 데이는 뜯어볼 게 정말 많은 영화였거든요.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긴 말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영화 애호가 이완이고요. 오늘 리뷰할 영화는 디스클로저 데이입니다. 영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꽉꽉 눌러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그런 메시지들을 스필버그 감독이 왜 영화에 담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부터 결말까지 모두 다루니까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 아직 안 보셨으면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영화 본 다음에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영상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누르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 주인공인 마가렛이 일기예보를 하다가 외계어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외계어의 뜻이 뭐냐면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저는 이게 영화가 말하려는 핵심적인 메시지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상태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모르는 것을 알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오프닝에서부터 그런 의도가 드러나는데요. 영화가 시작하는 장면은 프로레슬링 장면입니다. 프로레슬링은 대본이 있고 그걸 링 안에서 연기하는 일종의 연극 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진짜 같은 가짜이지만 우리는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즐기기도 하고, 또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또 즐기기도 합니다. 영화는 이 두 가지 상태가 모두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레슬링이 연극인 걸 알고 보든 또는 모르고 보든 어떤 즐길 거리를 다 함께 보고 즐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를 오프닝인 프로레슬링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호기심을 있는 그대로 즐기라는 뜻이고, 영화의 후반부 장면에서 그걸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이 뉴스를 통해서 외계인에 대한 정보를 폭로하고 있을 때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뉴스에 집중하느라 현실의 상황을 잊은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압도적인 호기심 앞에서는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죠. 영화의 배경에서는 이미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이거나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조차 전쟁보다 외계인에 대한 뉴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사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뉴스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전쟁보다 더 관심이 있고 중요한 게 미지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얘기가 되고, 전쟁이라는 행위는 결국 호기심보다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행위가 되는 거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어도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즐거운 호기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영화는 알리기를 두려워하는 집단과 그것을 알리려는 집단, 두 집단의 대결이기도 한데요. 워덱스라는 정보기관은 외계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 인류에게 숨기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항하는 집단이 휴고를 비롯한 12명의 워덱스에서 퇴사한 사람들, 그 안에 다니엘 켈너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정보를 알리고 싶어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워덱스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쪽, 반대편에 있는 다니엘 켈너와 퇴사자들은 모르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쪽입니다. 이 두 집단의 대결에서 결국 다니엘 켈너 쪽,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쪽이 승리하는 결말로 나오기 때문에 영화가 직접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외계인에 대한 정보를 진리라고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조금 더 종교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방면으로 흥미로워집니다. 주인공인 다니엘이 워덱스에서 탈취한 외계인에 대한 정보를 전 인류에게 공개하려고 하는데, 이 정보가 종교적인 진리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 다니엘은 일종의 전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됩니다. 심지어 이름도 다니엘이죠. 성경에서 다니엘은 이방 문화의 핍박에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은 인물인데, 영화 속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덱스라는 집단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에 외계인에 대한 정보를 세계에 공개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또 다른 주인공인 마가렛도 다니엘과 역할이 비슷합니다.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독특하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 기상캐스터로 등장하지만 이 인물은 뉴스 앵커를 꿈꾸고 있습니다. 앵커라는 직업은 새로운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아직 앵커가 되지 못한 마가렛은 다니엘처럼 전도하는 역할을 맡기에 아직 부족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렛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성장하는 캐릭터처럼 그려집니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홍관조 덕분에
자기도 몰랐던 능력이 깨어나고 또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을 때 휴고에게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결국 전달자의 역할을 해내게 되는 인물이 마가렛입니다. 여기서 굳이 홍관조가 등장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새가 미국에 많이 있는 새이기도 한데 홍관조의 영어 이름이 카디널입니다. 야구팀 카디널스의 상징이 이 새이기도 하죠. 어쨌든 카디널은 원래 추기경이 입는 붉은 수단을 뜻하는 단어인데 새의 깃털색이 이 수단의 붉은색과 비슷하다고 해서 카디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붉은색은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고 또 그런 상징과 같은 이름을 가진 새가 직접 찾아와서 전달자의 능력을 깨워준다? 다분히 종교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영화의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해와 공감입니다. 다니엘도 마가렛처럼 능력을 각성한 사람인데요. 다니엘은 수학적인 능력을 각성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생기면서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잃어서 외톨이가 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의 수학적인 능력은 외계인의 언어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었는데요. 다니엘이 외계어를 해석하는 해석자 능력이라면 마가렛은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었고요. 마가렛은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화시키는 데 이용해서 자신을 막아서려는 인물들을 설득하는 데 사용합니다. 눈을 마주친 상대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또 마음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주고 이해를 해주니까 마가렛을 막으려다가도 자연스럽게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가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감 능력이라는 키워드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주변 인물들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마가렛의 남자친구인 잭슨은 이사를 가겠다는 마가렛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앵커가 되겠다는 꿈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는지 오디션 영상을 봐달라고 했던 것도 까먹었습니다. 다니엘은 공감 능력을 잃었다고 말씀드렸고, 다니엘의 여자친구인 제이는 다니엘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자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었는지도 다니엘에게 말을 안 해줬었습니다. 말하자면 서로 소통이 안 된 상태였던 거죠. 공감을 못하는 주변 인물인 잭슨과 제이는 명확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잭슨은 마가렛이 폭로를 하기 전까지 믿지 못하고 있었지만 제이는 다니엘과 대화를 통해서 다니엘을 믿어주기 시작합니다. 제이는 자신이 과거에 수녀였다가 그만뒀다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알려줬고, 또 다니엘은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워덱스에 스카우트 되었었다는 일화를 얘기해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이 숨기려고 했었던 것들을 숨김없이 꺼내놓은 거죠. 영화가 잭슨과 제인을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이해와 공감의 시작은 숨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니엘과 마가렛의 관계도 이해와 공감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외계어를 해석하는 능력은 갖고 있었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게 공감 능력이 있는 마가렛이었고요. 다니엘이 해석한 것을 마가렛이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 다니엘의 능력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마가렛의 능력도 다니엘이 외계어를 해석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다지 쓸모는 없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었던 거죠. 이 다니엘과 마가렛이라는 두 주인공을 통해서 무작정 알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기만 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 상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뭐 이과도 필요하고 문과도 필요하고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종합하는 결론이 영화의 결말에 있었습니다. 외계인이 등장하고 다니엘이 그 외계인에게서 어떤 말을 들어서 그걸 마가렛에게 전달을 하면 마가렛이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 하는 순간 영화가 끝나죠. 이렇게 영화가 끝난 이유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말씀드린 호기심 때문입니다. 외계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그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우리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외계인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메시지에서 말씀드린 종교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메시지에서 말씀드린 서로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들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거라고 스필버그 감독이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의 호기심에 집중하는 그 순간이 영화에서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순간이었거든요. 영화의 결말을 보고 외계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그 감정을 영화관 밖으로 나와서 우리 주변으로 또 서로에게 돌려서 호기심을 가지는 세상, 그 호기심으로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그런 세상을 스필버그 감독이 바라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관객을 궁금하게 만들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다니엘이 워덱스에 잡힐 때 가방에 들어있는 게 뭔지, 왜 잡혔는지, 또 손에 쥐는 기기는 왜 그렇게 조심히 다뤄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다니엘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도중에 컷이 마가렛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창문으로 홍관조가 들어오고 마가렛이 러시아어를 하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 설명도 안 하고, 또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에게 잡혔을 때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컷이 다니엘에게로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다니엘과 마가렛, 워덱스, 휴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긴 하는데 정확히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또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화의 의도였던 거죠. 계속해서 관객이 인물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고, 영화 속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영화의 의도이면서 영화의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동력이기도 하는 호기심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합니다. 보는 입장에서 쟤들이 왜 저러는지 별로 안 궁금한 순간 영화가 그대로 끝이거든요. 그러면 인물에 몰입이 안 되고 이야기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영화가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들으려는 의지가 꺾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치명적인 단점이 SF라는 장르에서 기대하는 화려한 볼거리, 우주적인 스케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도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르적인 재미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많이 실망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영화 좋아합니다. 영화가 하려는 말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위한 캐릭터 구성, 이야기 구성이 있고, 끝나고 나면 영화의 메시지에 대해서 곱씹어보게 되는 그런 영화가 이번 디스클로저 데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스클로저 데이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이고요. 여러분은 디스클로저 데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아쉬웠던 점은 뭐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